자, 기본 이론 과정,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4페이지죠. 34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 첫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과정을 봤죠. 일단은 내용을 보라고 했습니까? 목차를 보라고 했습니까? 목차를 먼저 보라고 했죠.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공청회 개최합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라고. 목차를 외운 거라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신문에 광역도시계획 안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그 열람 기간 내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묻겠습니까? X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공청회. 그러니까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청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객관식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가? 단어만 보고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차를 못 외우는 거죠. 대부분 못 외우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서울, 파주, 연천을 묶었다면 서울시의회, 파주시의회, 연천군의회, 그리고 서울시장, 파주시장, 연천구서,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 두 군데서 나와, 두 군데.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에서 시험이 나오죠. 여기는 시험에 정답을 결정하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 기초조사에서 시험 나오는 게 두 가지.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34페이지 봅니다. 34페이지. 기초조사가 무엇일까? 기초조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조사는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봐요. 봐주세요. 이걸 이야기를 다시 하고 합시다. 잠깐 봐요. 우리 지금 국토교육법상 행정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말씀하십시오. 광역계획권이잖아요. 이 자꾸 말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광역계획권이잖아요. 그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공부했잖아. 광역계획권이란 서울, 파주,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 이렇게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왼쪽은 서울시, 오른쪽은 경기도.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됩니다. 누가 지정했죠? 누가 지정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을 묶었어. 뭐죠?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잖아. 누가 지정해요? 같은 도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이때는 관할도지사, 즉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하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번 봐요. 기초조사가 이거야. 기초조사가 뭐냐면 봐요. 이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이 지역 단위로 이 지역을 20년쯤 이후에, 10년쯤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를 계획을 하려면 현재 이 지역의 인구, 산업, 교통, 토지 이용 상황, 주택의 원하는 상황 등을 미리 조사도 하고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이걸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이거 교재 봐요. 이 34페이지 제일 밑에 5번째 줄 읽어볼게요. 밑줄 끄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을 자는 다음 사항 중 광역도시구역과 광역도시구역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도 밑줄 거예요. 광역도시구역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밑줄 거십시오.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밑줄 그어드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그게 시험 나오는 거죠. 나올 것만.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들어볼래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서울은 참 넓어요. 옆에 파주, 연천까지 묶으면 진짜 넓어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인구, 환경, 교통 여건, 토지 용상, 주택 현상을 조사하고 측량하면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데이터를 얻었어. 그래서 일회용으로 해야 됩니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의 도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구축된 정보체계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 규정이 한 5년 전에 신설됐어요. 작년에 이것도 시험 나왔다. 작년에 기본서에도 다 밑줄 끄고 체크해 드리는 거야. 교재 넘겨요. 35페이지 오시면은 딱 중간에 봐요. 중간에 4번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예요. 5번에 변동사항 반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예요. 4번, 5번 묶어서 별표예요. 그래서 35페이지 시험 나오고 딱 그 두 개만 시험 나와요. 다른 거 나오면 고발해도 좋아요. 그 두 개만 시험 나와요. 그거만 하시면 되죠. 읽어볼게요. 국토교통 장관 시도지사 지방군수가 지금도 밑줄 거예요. 밑줄 쭉 꺼세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초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5번 내려와요. 국토교통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지금도 밑줄 거예요. 등록된 정보에 해당을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의 시험 나온 것은 딱 3개입니다. 거기 들어보죠.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하면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는 일회용입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된 정보체계는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죠? 5년마다. 이 3개를 제외하고 광역도시구역 수립됐죠. 기초조사에 시험 나올 것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청회 개최. 오셨습니까? 공청회 개최를 동그라미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 장관 시도지사 지방군수단 지금부터 밑을 쭉 따라옵니다.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광역도시구역을 변경하려면 뭘 내려야 되죠? 공청회 동그라미. 공청회를 열어서 줄 계속 꺼요. 밑줄.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구역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밑줄 꺼드리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문대로 시험 나오니까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외워야 된다고.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면은 서울에서 부동산을 합니다. 중개사무소 이게 부동산이야.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려면 서울에
파주를 넣어서 파주 연천을 광역교육으로 묶어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 계획이잖아. 그럼 서울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시려면은 파주, 연천, 서울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시려면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전문가잖아. 광역도시를 연구를 해야죠.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비밀로 합니까? 주민과 관계되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과 관계되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죠. 의견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공청, 기초조사 하죠. 두 번째 공청회를 열 거 아니야. 그럼 공청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은? 가야죠. 그럼 여기까지 잠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서울 지역이 포함된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가서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해 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 가서 그 정보를 얻고 참석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남의 일인 줄 알고 살았잖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한다면 여러분이 가서 앉아서 장기적인 발전 내용이, 개발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는지 확인하고 전문가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 가치를 분석도 하고 이런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죠.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파주시장, 연천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관계가 되는 시장, 군수로부터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 광역도시계 내용에 대해서. 관계되는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파주시의회, 연천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드리면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회 등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죠. 공청회 읽어볼게요. 공청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밑에는 전부 참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35페이지, 36페이지를 한번 교재를 봐요. 교재를 딱 보면은 전부 다 중요합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그리고 가끔 저기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해야 될 거면 체크해드렸잖아. 제가 넘기시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32회 정답을 결정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발표하세요. 발표하시고 37페이지 저 밑에 박스 큰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찾았습니까? 발표하세요. 4번에 발표하시고 고개 들어요. 그 표를 지금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고개 들고 고개 드시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입니다. 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나와 있죠? 아직 이거 봐도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세요. 이거 봐도 볼 필요가 없죠. 교재에 있는 그대로니까 아직 볼 필요 없어요.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이거 그냥 외워요. 하면은 30분 1시간 외워도 뒤에 검사하면은 1시간 뒤에 제 검사하고 다 외우세요 라고 해도 못 외울 분 많아요. 1시간 외워도 모른다고. 외웠어. 1시간 동안 외웠다고 하자.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기억할까? 잊어버릴까요? 말 못해요.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려요. 고기 들죠? 그 일주일 뒤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드려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딱 집중해요. 천천히 가지만 원리를 알자. 서울, 파주, 아니 이쯤 되면은 그 파주시장이나 연천 군수님이 저에게 홍보대사 위촉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묶어주면 뭐라고 불러요? 말씀하세요. 묶어주면 뭐라고요? 광역계획관. 근데 금방 대답할 때 약간 좀 신경질적이었다. 광역계획관 그랬다. 광역계획관. 그 다음에 광역계획관이 같은 도 관할 구역입니까? 시도에 걸쳤습니까? 시도에 걸치면 광역계획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장관. 말 못하시면 안 돼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근데 광역계획관의 지정은 국토교통장관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이 광역계획관에 관계되는 시도지사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맞죠?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해요.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면 공동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수립합니다. 누가 공동수립하죠?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에요. 광역계획관의 지정은 국토교통장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돼? 상식으로. 승인은 밑에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인받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됩니까? 그게 상식이죠. 상식을 제도한 게 법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내에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해요, 말을.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구죠? 국장.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 이해가 되죠? 이게 장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지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연습하시라고. 이 말하는 연습을 안 하니까 1년 내에 외워놓고 답을 못 찾고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집중. 파주 집중하세요. 연천. 파주 연천 묶으면 무엇이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관. 광역계획관 누가 지정해요? 말해요. 도지사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관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똑같은 원리가.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누구죠? 파주시장과 연천군수 이 광역계획관에 관계되잖아.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합니다. 원리가 똑같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야.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내에 승인을 신청이 돼.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시장군수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 원리 똑같죠? 하나를 연습하면 하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다 안 외워도 되잖아. 원리를 아니까. 이걸 그 박스를 다 외우려니까 망하는 거야. 원리를 연습하시라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잠깐 아까 우리 행정조리 책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시장 군수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몇 개가 있어요? 5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럼 보세요.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고 도지사. 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포함되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입니까? 돕니까?
도니까 시장구서 수립한 광역도시는 도지사 승인 받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는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이게 원리라 원리, 입법의 원리. 입법 원리.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라고. 그럼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걸 외우니까 떨어진다니까. 공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별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려고 협의를 했어. 협의가 널리 이루어집니까? 협의가 불성립할 수 있습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야. 불성립해서 공동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밑에 조정을 신청합니까? 위에 해야 됩니까? 위에.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원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국장,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요?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공동으로 하나요? 틀렸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어. 여보세요? 어느 한쪽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공동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고. 부부싸움을 했어. 너하고 뭐 싸라 했어. 나도 너하고 뭐 싸라 하는 거야. 홧김에 이혼 신청했어. 판사님이 잘 왔어. 진작에 오지. 이혼해. 땅땅땅.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관계된 시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조정합니까? 국토부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입니다. 37페이지 오세요. 37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나와 있죠? 수립권자, 거기 박스 들어와요. 수립권자. 자, 시장구서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읽어볼게요. 광역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아까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은 경우 맞죠?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면은 파주시장과 연천구서, 관계된 시장구서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거 맞죠? 이제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내려가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광역구역권이 미칠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파주, 연천, 서울을 묶으면은 서울시, 경기도 파주, 연천을 묶으면 시도 맞죠? 자, 이렇게 광역구역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 그 다음에 도지사 수립 봐요. 1번 줄 거예요. 광역구역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구서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 다음 내려와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립 미칠 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미칠 거예요. 여러분 국가계획 동그라미. 이런 국가계획은 상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할까요? 중앙정부가 수립할까요? 중앙정부가 법률로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줄 거예요.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없을 경우에도 누가 수립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해요. 그 밑에는 심화학습할 때 3, 4월에 들어간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를 끊임없이 연습하시면 돼. 그 다음에 38페이지 오세요. 제일 위에 박스에 보니까 참고 조정 신청제도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서 1번, 2번만 묶어요. 1번, 2번 묶어서 발표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미칠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손 떼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미칠까요? 공동이나 단독, 공동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국장 줄 거예요. 국토부장에게. 뭘 신청하죠? 조정.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합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2번. 국토부 장관은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근거할 수 있고, 맞습니까?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조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설명했죠? 조문 그대로 시험 나오는 거 필기할 필요 없죠? 교재 다 있잖아. 교재만 보면 수험이 다 끝났잖아. 그 다음에 내려와요. 광역도시계획 승인 찾으셨나요?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1번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는 미칠 거예요. 아까 시도지사 수립하면서 누구에게 승인 받죠? 저 뒤에 누구에게 승인 받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줄 거면 되죠. 읽어볼게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누구에게 승인 받죠? 국토부 장관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면은 39페이지 저 위에 양괄호 2번 도지사 승인 찾으셨나요? 도지사 승인을 미칠 거고 동그라미 1번 시당 또는 군수는 미칠 거예요. 시당 또는 군수는 미칠 거예요. 손 떼요. 시당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했거나 수립 동그라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뭐하죠? 변경 동그라미. 변경할 때는 시당 군수가 수립하고 변경할 때 누구에게 승인 받죠? 도지사 승인 미칠 거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을 다 한 거예요. 고개를 드시면 되죠. 고개 드세요. 지금까지 매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광역계획론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시험 나올 뿐만 딱 체크해드린 거예요. 솔직히 교재에 밑줄 긋고 체크한 거는 많습니까? 몇 개 안 됩니까? 솔직히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고기 드시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죠? 광역, 도시, 계획을 공부한 거죠. 거기 드세요. 거기에 집중해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 말하세요.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2개 이상.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동일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 자, 서울, 파주, 연천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에서 공부한 목차를 생각해요. 무엇을 공부했죠?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딱 1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면은 혼자 인터넷 강의를 딱 듣고 1시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들었다가 다 공부한 줄 알아. 들은 게 아니고 들어보고 딱 중지하고 연상하시라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책을 한번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뭘 공부했어요? 목차, 여기 보시고 목차 뭘 공부했죠?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이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이 목차를 또려. 성격. 맞죠? 그 다음 뭘 공부하셨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공부했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공부했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절차는 순서잖아. 그 순서를 정하려면 절차가 한 개라는 겁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절차를 말해요. 뭐죠? 제일 먼저 뭐 하죠? 여기 집중하시고 뭐? 기초조사. 기초조사죠. 두 번째 뭐 하죠? 공청을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되는 전문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내용의 의견을 듣죠. 세 번째 뭐예요?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지방의회와 관계되는 시당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때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기초조사 하면은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는 일회용입니까? 정보체계 구축 운영합니까?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죠? 5년마다. 그 다음에 공청을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무시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합니까? 반영. 여기까지 수립됐죠. 그 다음에 수립근자입니다. 수립근자. 상상해요. 상상. 머리로 상상할 것. 이게 집중. 광역계획권이 자 같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그렇죠.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죠.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죠?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관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동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조정 신청하는 거 맞죠? 누구의 시도지사 누구의 조정 신청해요? 국장. 조정 신청할 때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은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근거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조정하죠? 국장.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것은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목차를 떠올려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뭘 공부했어요? 의, 성격,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수립근자, 누구에게 승인받는 승인 등에 대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클릭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학원 안 나오셨죠? 네. 선생님 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기특한데 들었으면 무엇을 들었는지 목차라도 말하는 연습을 자꾸. 법은 목차에 목차. 목차를 보라는 것은 좁게 보는 겁니까? 넓게 보는 겁니까? 넓게. 흐름을 잡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수를 봐도 편안하고 학습량은 줄어들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광역계획권이 무엇입니까?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무엇입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를 말을 못하면 개념 정의가 안 되겠다고 가져가시라니까. 자기를 체크할 때 항상. 그러니까 공부하는 개념을 정의하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개념, 법으로 정의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라.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제도가 보여요, 제도가.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제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봐요, 단어를 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을 모르니까 지정권자, 이방권자 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숫자나 외우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제도가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건축물에 관련된 제도가 보여요, 제도가.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공부했고요. 여기 집중.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 그 밑에 무엇이 있다고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밑에 뭐가 있죠? 무엇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아니,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 계획권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뭐죠?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잖아.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 또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무엇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무엇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진짜 1년 공부해서 1년. 도시군 계획이 뭐죠? 말을 못한다니까. 도시와 군 단위의 국토계획입니다. 맞죠? 쉽잖아요. 도시와 군 단위의 국토계획이라.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다 이 말이야. 도시와 군 단위의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라. 1년 공부해놓고 도시군 계획이 뭐죠?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 의 개념을 설명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권자도 하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는지 공부를 하겠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어떤 요건을 가지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영원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하는지. 이렇게 목차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수업 듣고 나면 이 목차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화면을 보시죠. 도시군 기본계획.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죠? 40페이지, 40페이지. 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읽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미칠 거예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미칠 거예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미칠 거예요. 미칠 거죠? 그 다음에 또 미칠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미칠 거예요. 됐습니다. 고개 드시죠? 고개 드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그렇게 나가는 거야.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전국토에 대하여입니까? 도시와 군 단위로 합니까?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그 뜻이야.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무슨 계획?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공간구조잖아, 공간구조. 공간구조가 뭔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 공간구조 종합계획. 여보세요. 이게 공간구조예요. 서울은 하나의 도시 공간이죠. 이 서울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거야. 공간을. 서울시를 공간을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공장지대가 있죠. 주택지대가 있죠. 상가 밀집 지역도 있죠. 녹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도 있죠. 종합 섭부지 시설이 위치한 공간도 있죠. 이만큼은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공간 배치를 주거 공간으로 공간 배치는 이쪽에 배치할 거야. 우리 서울시 도시 공간에서 주거 공간은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녹지 공간.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 기능을 위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유통단지 조성, 유통단지를 위한 도시 공간을 조성할 거야. 여기는 산업시설, 여기는 산업시설 위주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교육, 스포츠, 문화시설 위주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게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겁니다. 평택이라는 도시 공간을 두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산업시설은 어디에 배치할 건지, 녹지 공간은 어디에 조성할 건지, 업무 중심의 상업적을 어느 공간에 배치할 건지, 이게 공간 구조 계획입니다. 이제 공간 구조가 뭔지 알겠죠? 그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녹지 공간은 영원합니까? 도시공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합니까? 도시공 기본계획은 한 번 녹지 공간으로 정하면 영원한 게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야. 그럼 농지로 공간이, 농지 보존을 위한 공간도 그 농지 보존을 위한 공간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러면은 평택에서 농지 보존을 위한 공간을 첨단 산업단지,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첨단 산업단지 위한 공간으로 공간을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변경할 때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5년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야, 수립된 내용을. 그냥 합니까? 기초조사 다시 합니까? 기초조사 해야 되는 거야. 평택 시민과 관계되는 전문가로부터 농지 공간을 첨단 산업단지 공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한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야. 그때 공청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 강남의 부자들이 그 공청회에 와서 앞으로 이 농지 들판이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공간으로 공간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 공청회하고 변경할 때 그 부동산 투자해서 그동안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와서 앉아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세상 넓고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청회에 내가 가야 될 자리라고 알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배운 것을 활용하면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법은 해석해서 시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 지식이 되는 거예요. 도시와 군 간을 구인해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고, 이해가 됐죠, 이제? 그리고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죠? 종합계획이죠. 문제 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인구계획과 교통계획과 환경계획과 주택계획과 복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믿겠습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서울시 인구계획과 장기적인 인구계획, 산업계획, 환경계획, 교통계획, 토지용계획, 주택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X어? 그래서 무슨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종합계획의 의미도 아셨죠? 여러분, 종합계획이라고 그냥 외우지 종합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정한다고 하면서 공간구조를 한 번도 상상도 안 하고 못 들어봤잖아. 맞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꾸 외우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는 죽을 만큼 집중해서 듣는 거고, 한 번 듣고 이해하고 학습이 완성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죠? 사법고시도 한 번만에 됩니까? 떨어지고 또 하고 합니까? 떨어지고 또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5번 떨어지고 5번 만에 도전해서 붙어도 대단한 거잖아. 학습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공법, 맛보기 딱 들어보고, 어렵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맛보기 들으려고 들어오신 분은 최소한 1강부터 한 5강 정도까지 들어봐라. 제일 앞에 1강은 그냥 인문과 정도 공부 과목 소개하는 거잖아. 그거 들어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완성되는 거죠. 일단 도시공기분석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상은 다시 좀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연결합시다. 네.